네,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최동희 기자, 춘천 시내버스는 말하자면 민간 영역,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민간 영역인데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,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민간 업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춘천시도 업체의 문제라는 입장을 줄곧 밝히고 있는데요. 핵심은 민간 업체의 예산, 즉 우리가 낸 세금이 보조금의 형식으로 투입된다는 데 있습니다. 물론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. 민간이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 교통권이라는 공적인 측면 때문에 버스 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외곽 지역 노선을 운행해야 하고 대신에 이 노선에서 발생되는 손실 부분은 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. 그런데 이 보조금이 매년 수십억 원씩, 올해는 춘천시의 경우 120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.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민간업체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네, 보조금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. 방금 얘기하셨듯이 올해 보조금이 120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요. 전년보다 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. 이게 이렇게 급증하게 된 것은 그 일정 부분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?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강릉시의 경우는 오히려 시가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난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보조금은 크게 이 비수익 노선, 적자 손실 부분에 지원하는 이 부분이랑 카드 수수료 같은 공적 손실 부분을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. 이 비수익 노선의 적자 손실 부분은 지난해랑 별 변동 사항이 없고 이 공적 손실 부분은 지난해보다 코로나 등으로 이제 버스 이용객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역시 코로나로 영향을 받았지만 이 시내버스 보조금은 큰 변동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. 결국 춘천 시내버스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춘천시가 운영 문제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. 춘천 시민버스를 출범시킨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어제 저희가 보도를 했듯이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.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?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.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당장 버스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경영에 있어서 당분간 잡음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. 그리고 이 협동조합이 한 달간의 여지를 뒀기 때문에 그 사이 춘천시나 버스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. 춘천시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협의체를 통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힌 상태고요. 네,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좀 찾아보겠다고 한 게 춘천시 입장인 것 같은데요. 그럼 취재를 한 취재 기자 입장에서 춘천 시내버스 문제 해결 방안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?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이 시내버스 문제가 다른 현안보다도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때문에 일각에선 최선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춘천시가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이른바 버스 공영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. 이것과 관련한 논의도 지금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이 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이제 불가피하고요. 다른 공공 서비스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앞서 지금까지 누적된 이 시내버스 업체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. 무엇보다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어찌됐건 논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후속 취재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최동희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.